안녕하세요. 2020년 9월 3일 목요일 과학 제2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지금 우리는 1학기 동안에 배웠던 과학 과목을 총정리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식물의 구조와 분류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물의 생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 중에서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는 식물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부터 동물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학습을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복습한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34쪽을 한번 펴봐 주세요. 그때 우리가 이게 그림이 동물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동물은 크게 등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척추 동물과 등뼈가 없으면 무척추 동물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요. 그래서 그 동물이 척추가 있는 동물인지 아니면 척추가 없는 동물인지를 한번 찾아서 써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은 물고기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물고기는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동물? 네, 척추 동물.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뱀은요. 네, 뱀도 척추 동물. 그 다음에 3번 새는요. 네, 새도 척추 동물. 그 다음에 4번 개구리. 네, 개구리도 척추 동물. 그 다음에 5번 개가 있습니다. 개, 예, 당연히 개 있죠. 뼈가. 네, 척추동물. 그 다음 6번, 네, 사람인데요. 네, 사람은요, 당연히 척추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달팽이가 있네요. 달팽이는 뼈가 있나요? 네, 달팽이는 뼈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동물? 무척추동물. 네. 무척추는 무는 없을 무예요. 그래서 척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척추 동물의 달팽이 7번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8번 개는요. 네, 개 엉금엉금 기어가는 바다에서 기어가는 개 이것도 뼈가 없죠. 예, 그래서 두 개 7번 8번만 뼈가 없는 무척추 동물이 되겠습니다. 네, 동물을 우리가 뼈가 있느냐 없느냐 무척추냐 척추 동물이냐를 이제 그림 속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동물을 한번 어떻게 분류하는지 또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35쪽 가운데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동물을 분류하여 봅시다 라고 보라색 글씨로 써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1학기 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하고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주요한 내용, 그 단원의 핵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조금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자, 동물을 분류해 봅시다. 보라색 글씨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가 옆장에서는 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척추가 척추동물이다 무척추동물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눠 보니까 어때요? 8개 중에서 6개는 다 척추가 있고요. 2개만 없었죠. 그렇듯이 척추동물이 월등히 많습니다. 무척추동물은 좀 미약하죠. 좀 수가 적어요. 그래서 척추동물 중에서도 또 어떻게 나누는지를 여기 나타난 이제 그림표인데요. 한번 볼게요. 또 어떻게 분류하는지. 요거는 다 척추가 있는 동물 중에서 또 5가지 무리로 나눈 것입니다. 자, 왼쪽 볼게요.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다 하고 화살표 쪽으로 내려와 보세요. 있다에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 있죠? 네, 어때요?
물고기가 있고 어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류라는 거는 물고기 어자예요. 어자는. 그래서 우리가 어부, 또 어부는 물고기 잡는 사람, 그리고 어선, 그럼 물고기 잡는 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내려져 오는 말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듯이 어는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류, 물고기 종류다, 이런 거예요.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다 했을 때 특징이죠. 물고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그걸 어류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으로 가시면 위에 보시면 피부에 비늘이나 단단한 껍데기가 있다 하고 아래 화살표 있는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네, 풀숲에 뱀이 있습니다. 뱀이 있죠. 그 뱀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파충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밑에 써 있죠. 파충류.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파는 뭐 긁다, 기어가다, 기다 이런 뜻의 파입니다. 파. 그리고 충은 벌레를 나타내는 충. 그래서 기어가는 벌레? 네. 그렇게 분류를 또 하는 것 중에 뱀의 그림이 대표적으로 뱀의 그림이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분류를 하고요. 파충류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피부가 깃털로 덮여 있다 없다. 예, 있다 하고 화살표로 내려와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새가 있죠. 예, 새는 새조를 써서 조류 이렇게 말합니다. 분류를 합니다. 예, 조류는 어떻다고요? 특징이 네, 피부가 깃털로 덮여 있다. 네, 깃털로 덮여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런 동물들 우리는 조류, 네, 새 종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피부에 털이 덮여 있다. 있다로 화살표 내려오니까 개가 있습니다. 네, 피부에 털로 다 덮여 있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포유류 이렇게 분류를 하는 낱말을 씁니다. 단어를. 그래서 포유류 이렇게 해서 좀 어렵죠. 한자어인데 어려워요. 근데 포유류의 특징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포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 호텔 뷔페라든가 식당에 잔치집에 가면 아우 포식했다 이런 말들 쓰시죠. 그럴 때 먹을 포입니다. 먹을 포. 그리고 유는 우리가 우유 뭐 두유 이럴 때 유를 쓰는데요. 젖이라는 뜻입니다. 젖. 그래서 젖유. 그러니까 우유 먹어요. 그러면 소젖이죠. 우유는 소우의 젖유니까. 네, 그래서 젖을 먹여서 새끼를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들을 우리가 포유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유류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허파와 피부로 숨을 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화살표를 내려와 보니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 허파로도 숨을 쉬고 피부로도 숨을 쉰대요. 우리는 폐로 이렇게 허파로만 쉬지만 개구리 같은 경우는 피부로도 숨을 쉰대요. 두 가지로. 그래서 개구리 숨 쉬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몸 전체가 막 덜썩덜썩 하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양서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은 두 가지 양갈래길 이럴 때 양을 쓰죠. 그래서 양서류 두 군데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양서류는 이 양서류라는 동물들은 양서류로 분류되는 동물들은 두 군데서 산다 그런 뜻의 양서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한다. 무슨 동물을? 네, 척추 동물을 네 여기서 다섯 가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36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36쪽으로 가시면 지금 우리가 그림 도표를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말로다가 쭉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쭉 읽어볼게요. 자, 맨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등뼈가 있는 것처럼 동물 중에서도 등뼈가 있는 동물은 척추동물이라 하고 등뼈가 없는 동물은 무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척추동물에는
개, 닭, 거북, 개구리, 붕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5가지 무리로 분류합니다. 네,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5가지 무리로 분류해 보았죠. 그래서 그렇게 5가지 분류해 보았는데 한번 계속 이제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네요. 자, 1. 그리고 척추동물. 우리가 척추동물을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척추동물은 번식 방법. 번식 방법이라는 거는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그 다음 체온 조절 방법, 그리고 몸 표면 특징, 호흡기 형태 등을 기준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5가지 무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제일 먼저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조금 전에 포는 먹을 포, 유는 젖유 해갖고 새끼를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이라고 어제가 아니라 예, 전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네, 자, 읽어볼게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웁니다. 포유류는 체온이 일정하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습니다. 허파라 호흡하고 등뼈가 있습니다. 고양이, 개, 소, 고래, 사람 등이 포유류에 속합니다. 네, 포유류의 특징. 네, 아셨죠? 그 다음에 2번 조류입니다. 조류는 세조자를 써서 새 종류입니다. 새 종류. 날아다니는 새요. 자, 읽어볼게요. 알을 낳고 체온이 일정하며 몸이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허파로 호흡하고 등뼈가 있습니다. 독수리, 닭, 비둘기, 타조 등이 조류에 속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3번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파는 어떻게 우리가 기다, 기어간다 이런 뜻이고 충은 벌레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는 벌레 종류가 많겠죠. 계속 읽을게요. 알을 낳고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피부가 비늘이나 단단한 껍데기로 덮여 있습니다. 허파로 호흡하고 등뼈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뱀, 악어, 거북 등이 파충류에 속합니다. 네, 계속해서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 보실게요. 그 다음 계속해서 분류입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찾으셨죠? 양서류 이렇습니다. 양서류는 어떤 건지 읽어볼게요. 알을 낳고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물과 땅에서 모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2가지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네,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모두 생활할 수 있대요. 그 다음 어릴 때에는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아가미로 호흡하고 다 자라면 허파와 피부로 호흡하며 등뼈가 있습니다. 네, 개구리, 두꺼비, 도룡뇽 등이 양서류에 속합니다. 네, 참 특이하죠. 네, 어릴 때는 아가미로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자라면 허파와 피부로 호흡한대요. 네, 개구리나 두꺼비, 도룡뇽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동그라미 5번 볼게요. 어류는 뭐라 그랬나요? 물고기 종류라 그랬습니다. 알을 낳고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아가미로 호흡하고 등뼈가 있습니다. 붕어, 고등어, 송사리 이런 물고기 등이 이 어류에 속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 동물들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41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피셨죠? 네, 제일 위에 보라색 글씨로 동물도 전염병에 걸리나요? 그런 거 찾으셨나요? 네,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물들의 질병. 동물도 전염병에 걸리나요?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동물도 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동물의 전염병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광우병이나 조류 독감처럼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축산 농가가 시름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동물도 전염병에 걸린다 이 얘기죠. 그리고 치사율이라는 낱말이 나왔는데, 치사율은 네, 죽는 확률입니다. 예, 이 병에 걸리면 죽는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하나씩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들어보시고 실제로도 우리가 광우병에 돌면 소고기 값이 많이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병에 걸린 소를 우리가 도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기가 딸리죠. 네, 광우병. 광은 미칠광입니다. 그리고 소우자. 그래서 미친 소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광우병은 1986년부터 영국에서 발생한 소의 전염병인데 1996년에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네, 이렇게 어려운 건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라는 전문 병명 이름이 전문 학명이에요. 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런 환자가 처음 영국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도 여러분들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네, 세조자죠. 조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닭, 오리 이런 것들이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닭고기 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비싸지죠. 읽어볼게요. 조류독감은 닭, 오리 등의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드물게는 사람에게도 감염시킵니다. 2003년 말부터 2008년까지 조류 독감이 사람에 감염된 사례가 376건 보고되었습니다. 네, 조류 독감 여러분 우리는 좀 익숙한 병이죠. 예, 닭이나 오리에 발생하는 그런 병이고요. 사람한테도 가끔 감염이 된다니까 요거는 날로 드시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끓여서만 드시면 그래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구제역은 우리가 소나 돼지들이 이렇게 입이나 발굽에 주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 내지 요게 비둘기 날아가는 표시가 있잖아요. 요거는 내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5 내지 55%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입니다. 네, 조금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건 당국에서 우리나라 보건 정책에서 이제 전염병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뭐 1종이니 2종이니 그래서 여기서 가축 전염병 중에서 1종이고요. 구제역이. 그리고 법정 전염병 있죠. 네, 우리나라 법으로 정한 전염병입니다. 예, 이렇게 정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정책을 피는 거죠. 통제할 거는 하고 또 이렇게 피해 농가가 있다면 피해 축산 농가가 있다면 또 거기에 지원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정해 놓는 거죠. 법으로. 이거는 일종 법으로 정해진 전염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934년 처음 발생했으며 이후 66년 만인 2000년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되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오늘 동물의 생활 그 중에서도 동물의 분류와 또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와 환경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